예,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에도 저희 OGP 글로벌 포럼 분과회의를 위해서 함께 자리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분과회의는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에 관한 토론회입니다. 다양한 말씀, 좋은 말씀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개혁 시민연합은 2016년 주택보증기금 청년 옴부즈만을 시작으로 2018년 국토안전관리원, 2019년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2018년 서울 반부패 청년 옴부즈만, 정보공개 청년 옴부즈만, 갈등조정 청년 옴부즈만에 이어 2021년 국민권익위와 함께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서영복 행계련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예, 패널로 참여해주시는 박준용 국토안전관리원 디지털혁신추진단 부장님이십니다. 예,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균형발전 글로벌 연구실장님이십니다. 최연아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정의원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서효진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김민지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영진 코디네이터입니다. 예, 저는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수정입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간단히 시청하시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영상 시청하셨습니다. 이 영상도 저희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각 분야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정의원 코디네이터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년 옴부즈만 활동 확산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를 담당하게 된 행정개혁 시민연합 영포럼 코디네이터 정희원입니다. 제가 맡아서 발표할 주제는 각 대학 협업 과정과 경과 소개인데요. 먼저 목차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작 전 시청하신 청년 옴부즈만에 대한 영상으로 청년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소속되어 활동 중인 행정개혁 시민연합과 영포럼에 대한 간략한 소개, 청년 옴부즈만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발표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학 협업 과정과 그 사례인데요. 행계련 영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은 행정 현장 체험 경험과 정책 제안 활동을 기반으로 모교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올해 특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강 진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늘고 그 현장 경험 또한 유의미했다는 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옴부즈만 프로그램과 대학 협업 과정을 통한 기대효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모임을 표방하며 우리 정부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와 감사,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시민활동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1997년 창설된 지 이래로 행계련은 각종 정부 과제와 방안들을 공론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압력 활동과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계련은 무엇보다 행정개혁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청년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고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옴부즈만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행계련 영프롬 운영진은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며 사업 전반에 걸쳐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기관 관계자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의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문제의식을 나누고 해결해 나가고자 모인 옴부즈만 프로그램은 반부패, 국민권익, 지역 혁신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로 청년들은 공공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 민관 협치 체험을 하게 됩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가 후원하는 청년 옴부즈만 학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 옴부즈만을 시작으로 2021년 올해는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 칼리스 국토안전관리원 청년 옴부즈만 1기까지 행계련은 약 5년간 12개의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옴부즈만 프로그램의 참여자에서 코디네이터 활동까지 하게 된 3명의 코디네이터는 행정 현장 체험 경험과 정책 제안 활동을 기반으로 모교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올해 특강을 진행하였는데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경희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서울 반부패 청년 옴부즈만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온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소속 양석진 코디네이터는 경희대에서 행정과 사회적 가치 과목의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활동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서울시 갈등조정 옴부즈만, 국토안전관리원 옴부즈만, LH 옴부즈만의 코디네이터로 다양한 기관과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가치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가치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정학 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과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은 자그마한 사회 참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옴부즈만 활동을 참여, 타 학교 학생 참여자들과의 교류, 코디네이터로서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사회 참여와 가치 실현의 하나의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경우 영포럼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16학번부터 20학번까지 코디네이터와 참여자로 그 반경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넓은 편입니다. 이는 해당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맡아주신 교수님께서 꾸준히 옴부즈만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소속 코디네이터의 경험을 해당 과목에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행정과 사회적 가치 과목에 이어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시민과 정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해당 과목은 실습형 수업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거버넌스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교과목입니다. 재작년까지는 해당 수업의 참여자들이 거버넌스 활동 참여 일환으로 행계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쉽게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여자대학교 소속 코디네이터 2명이 시민과 정부 과목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학과의 김민지 코디네이터는 청년의 거버넌스 참여라는 큰 주제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별로 참여한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옴부즈만 활동을 포함하여
시민정책 자문단, 정보공개 모니터단으로 활동한 경험을 녹여내서 강의하였고, 강의 이후 현장 체험 활동이 있을 때마다 학과 게시판에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서울여대 학생들이 행정 현장에 참여도가 증가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민과 정보 과목에서 특강을 한 김민지 코디네이터에 이어 현재 각 대학의 협업 과정과 경과 소개로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저 또한 정책 제안의 방법과 참여 행정이라는 주제로 서울여대에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맡은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프로세스와 제안 사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자 교육 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는데요. 작년 갈등 조정 옴부즈만 프로그램에 참여자로서 느낀 경험과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배운 경험 모두를 녹여내어 교육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의 방법과 참여 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강 이후 특강을 듣고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겨서 행정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졌다는 후기를 직접 전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영포럼에는 다양한 청년 옴부즈만 활동을 경험한 코디네이터들이 새로운 청년 옴부즈만을 양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자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표의 마지막으로는 기대효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의 청년 옴부즈만 참가자 모집은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캠퍼스픽의 대외활동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모집 대상의 경우 대학생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 신분이 아닌 청년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올콘 같은 대외활동 사이트도 함께 이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오프라인 홍보가 가능했을 때는 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홍보 포스터도 붙이고 교수님들과 미리 조율을 하며 학교 강의 시간 중간에 직접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다양한 참가자 모집 경로와 홍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렇듯 매번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대학생 참여자들과 청년 계층을 아우르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대학교, 청년활동 사이트들에 홍보를 하며 참여 경로를 열어놓으려고 하였습니다. 옴부즈만 프로그램 운영 초중반부에는 외부 참여자 모집도 하였지만 기존 내부 인력에서 추천 위주의 선발이 외부 참여자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과 달리 팬데믹 이후인 2020, 2021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학 대외활동 사이트, 학과 게시판을 통해서 주로 참여자를 구성했고, 특히 경력이나 다른 경험에 대한 기준과 제한 없이 최대한 여러 참여자들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행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학과, 연령에 있어서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참여자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매년 옴부즈만 행정현장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그 다음 해에 학생 코디네이터로서 직접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획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현장 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운영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진행 과정에 있어 다른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배워가는 구조로 청년 참여 프로그램 내 선순환을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행정 현장에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은 앞서 설명드린 옴부즈만 프로그램과 토론회,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 같은 프로그램의 참여처럼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참여 행정을 통해 사적인 개인을 넘어서며 스스로를 공적 시민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요구를 반영한 정치적 결정은 엘리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정해지는 방식에 비해 정당성과 수용성 면에서도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여를 보고 우리는 청년의 거버넌스 참여 역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는 청년 정책 제안 역량과 기회 제공인데요. 옴부즈만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정 현장 참여자의 비율을 늘리며 청년들을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옴부즈만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기성사회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상징이었으며 청년은 또한 사회 경제 전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본 토론회가 열린 목적처럼 청년 옴부즈만에 대한 고민과 그 성과들을 나누는 노력들이 기성사회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국 사회의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는 능동적인 정책 기획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사실은 이 프로그램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이유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많은 회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공공기관, 관련 기관에서 함께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시된 경희대와 서울여대 외에 서울과기대, 강원대, 이화여대 등과 저희 행계련은 MOU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많은 목포대랄지 건국대랄지 한국교통대랄지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참여해 주셨고 관련돼 있는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이지만 대학생들의 참여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청년으로 더 폭을 확대해서 일반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청년 옴부즈만 활동 소개 서유진 코디네이터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SH 정보공개 모니터링단, 그리고 서울시 청년 옴부즈만 소개를 맡은 서유진입니다. 저는 앞선 발표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옴부즈만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더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간 어떠한 활동을 진행해 왔는지 공공기관 옴부즈만과 서울시 옴부즈만의 사례 전반을 아울러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2개년 동안 진행되었던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그리고 SH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운영 내용과 제안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끝으로는 2018년부터 진행한 서울 청년 옴부즈만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은 청년 계층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2019년 9월에 1기를 위촉하였으며 작년 2020년에 2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간 약 80여 명의 학생들은 LH의 임대주택 그리고 생활주택 서비스 등과 같은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직접 대안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방문하기도 하고 기관 관계자와의 멘토링을 진행하며 과제를 숙성시켜 1기 청년 옴부즈만들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과정 개선 방안,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간 전공 나눔 방안, 전월세 지원센터와 부동산 정보포털 연계 방안 등 주거복지 영역에 청년의 시각을 더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 사항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는 옴부즈만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현장 방문의 프로세스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과정은 2기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에도 반영되었으며 나아가 2기에는 1기에 활동했었던 청년 옴부즈만들이 2기 참여자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안에서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2기 청년 옴부즈만들은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 활동하며 3차례의 현장 방문과 코디네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복지제도 접근성 향상 방안, 그리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성공적 브랜드 정착 방안 등 청년층 대상의 주거 지원 확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다양한 시각이 담긴 제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은 우리 청년의 시각, 청년의 관점으로 행정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 참여 기회에 함께하고 이러한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기회이자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또 공공행정 영역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유의미한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한 정보공개 모니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H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2개년 동안 활동하며 SH공사의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 사전정보 공표용어는 상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참여자들은 SH공사의 정보공개 정책에 대해 매 분기별로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SH 정보공개 사이트의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고 여타의 서울시 공공기관과의 비교 모니터링을 통해 SH공사만의 정보공개제도 발전 방향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의 정보공개제도 전반을 아울러 정보공개 정책 운영에 청년의 의견을 더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활동은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의 시선으로 공사의 정보공개 정책을 점검하는 활동이자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또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SH공사는 본 기관의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정보공개 정책을 활성화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시민 참여와 시민 관심도를 제고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SH 정보공개 모니터단은 각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지자체, 서울시 청년옴부즈만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3개년간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산하기관과 관련되어 매년 다른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대학생 청년 중심의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출발은 2018년 반부패 청년 ombudsman으로 반부패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었으며 이후 2019년에는 서울시 정보공개 청년 ombudsman 그리고 작년 갈등조정 청년 ombudsman까지 시민 참여 그리고 행정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서울 반부패 청년 ombudsman에서는 30여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반부패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특정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옴부즈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을 고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아카데미를 진행하며 반부패와 관련된 현장 그리고 감사원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서울 정보공개 청년 옴부즈만은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과 함께 서울 기록원 등의 현장 교육을 더하여 여러 번 수기의 과정을 거쳐 그리고 멘토링과 자문을 거쳐 조별 연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청년들이 평소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보공개 관련 문제의식에 우리 청년 세대의 시각을 더해서 정보공개 제도 관련 개선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 또 공익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갈등조정 청년 ombudsman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18년 그리고 2019년 이렇게 2년간 반부패 정보공개 ombudsman에서는 학생 참여자로 과제 연구를 시행하며 ombudsman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으며 이후 2020년에는 청년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며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포럼 청년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점은 앞선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청년이 프로그램의 참여자, 즉 당사자로서 공공참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자 또한 기획과 운영을 맡는 청년으로서 주체적인 참여가 다시 한 번 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선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또래 청년 코디들과 함께 회의하고 교류하며 또 소통하면서 코디네이터로서 정책 제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영상 자료와 사전 교육 자료집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서울 갈등 포럼에서는 오프닝 세션 연사로 강단에 나가 갈등 해결과 수계 과정 속 우리 청년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서울시 갈등조정 활동들을 모니터링하며 끝으로 서울 갈등 포럼에서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갈등 개선 방안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주거난 개선 방안, 그리고 주민자율조정과 양성사업 발전 방향 제안, 그리고 생활방역 청년 ombudsman 등의 다양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 속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갈등 조정의 과정 속에 우리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나아가 각각의 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옴부즈만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끝으로 저 역시 그간 3년간 앞서 소개해드린 공공기관 옴부즈만 그리고 서울시 옴부즈만의 참여자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청년 코디네이터로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옴부즈만 그리고 청년 모니터링단의 활동들은 제게 있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그 역할을 다하는 일이자 그 자체로 시민사회의 주체로 나아가는 일, 또한 공공의 영역에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 일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은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청년 옴부즈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정책 제안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장 학습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멘토링, 그리고 전문가들의 저희 회원분들인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분들과 함께 멘토링 등을 진행해서 제안하는 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국토안전관리원의 사회적 가치 발굴단 활동 소개를 우리 김민지 코디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칼리스 청년 옴부즈만 4기 메인 코디네이터 김민지입니다.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오랫동안 함께한 본 프로그램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본 발표가 칼리스 청년 옴부즈만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기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동 소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각 기수마다 진행했던 대표적인 활동 내용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이 기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소감을 공유하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8년에 진행한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1기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청년 옴부즈만은 당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의 공기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청년 옴부즈만의 정확한 활동 명칭은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1기였는데요. 2018년 5월 10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서로를 소개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모인 옴부즈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일산 청사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텍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확고함보다는 모호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산청사에서 키스텍의 전반적인 사업들과 목표들을 교육받고 진주 본사에서 공단에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장차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일산청사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들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체험인데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안전진단 장비들로 두무기를 방문하며 공단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교량터널 안전실에서 나오신 점검 담당 분들께서 열성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본사에서도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바로 개통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던 노량대교의 주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담당 사장님의 열성적인 강의를 듣고 난 뒤라 생생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 같은 대교도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마친 뒤 공단에서 제시한 혁신 세부 과제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흥미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들은 지금까지 배웠던 공단의 전반적인 사업들보다는
보다 심화적인 주제들이었는데요. 그러나 각 분야별로 전문 멘토분들을 붙여주셔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질문을 받아주셨던 담당자님들을 비롯한 행기랑 관계자분들의 답변은 이후 옴부즈만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인지하게 된 지식들을 바탕으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혁신제안 발표대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공단 임원진분들 앞에서도 저희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안 발표대회와 임원진 발표를 거친 과제들은 기관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경영 문화 확산입니다. 공단 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등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공단의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입니다. 공단의 재능을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헌에 바람직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었는데요. 공단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 담당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등의 내부 활동을 혁신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역 대학생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 지정, 지역 유소년 및 청소년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술 선도 및 공공대적 개방을 통한 일자리 기여와 관련한 제안이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공단에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는데요. 공단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민간 업체에 제공하고 공공시설물 점검, 진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정보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 진단 및 교량시설 점검 로봇 기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2019년에 진행했던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2기와 관련한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9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2기는 동일하게 위촉식과 현장 교육 그리고 멘토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촉식에서는 동일하게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받았는데요. 이후 현장 교육에서는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차 현장은 이론과 현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론 부분에서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업무 절차 및 사례를 소개받음으로써 공단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체험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현장 체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드론 안전점검을 시연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드론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팔당 취수장으로 이동하여 안전진단 현장 체험을 체험하였습니다. 취수장 시설물 안전진단의 프로세스를 소개받고 스마트 헬멧 대형 시설물 현장의 적용 체험을 통해 스마트 헬멧 현재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 투입되어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구성 조사 장비 체험을 통해 팔당 취수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내구성의 조사 장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현장 교육에서는 동일하게 이론과 현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론에서는 첫 번째, 4차 산업기술 활용하여 특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소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반부패, 청렴활동을 소개받음으로써 기술 외에도 반부패와 청렴활동과 관련한 공단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2차 현장에서의 현장 체험은 홍지천 고개교를 방문하여 안전진단 현장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교량시설물 안전진단 프로세스를 소개받고 첨단 안전진단 기법을 현장 체험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현장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현장 체험과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제안들이 도출되었는데요. 제안 내용으로는 산업용 에어백 조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적극 행정을 위한 사용 안정성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 발표대회를 통해 공유된 제안들은 기관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 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환경 구축과 관련한 제안은 공단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과 안전 수문장 육성, 그리고 시설물 자율안전 점검 앱을 통해서 공단에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에어백 조끼입니다.
이는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진단 기술로서 작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단의 기술 향상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도에 진행된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3기의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위촉식 현장 교육, 1차 멘토링과 2차 멘토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2020년에 진행했던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3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 교육에 어느 정도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그런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 기관에 반영된 사례와 해당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분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제안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키스텍 청년 옴부즈만 3기 제안 발표대회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된 많은 제안들은 기관에 다음과 같이 공유되었는데요. 바로 3D 스캐너를 이용한 건설 안전 관련하여 저희 제안이 공단에 다음과 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직형 시설물의 AI 기반 비즈니스 스캐닝과 관련하여 공동 연구와 설계 제작부터 시작하여 테스트베드 현장 적용 시험,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측면의 긍정적 기대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 칼리스 청년 옴부즈만 4기의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리스 청년 옴부즈만 4기를 보시면 저희의 활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알 수 있으신데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 공단은 칼리스 청년 옴부즈만 4기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담당 코디네이터를 비롯하여 위촉식, 사전교육, 1차 제안서 피드백, 그리고 현장 체험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 11월 19일 날 진행된 현장 체험은 일산 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통해 공단의 사업 전반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점검 앱에 대한 교육을 받고 VR까지 직접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의대교로 이동하여 특수교에 대해 교육받고 4차 신기술 첨단 장비도 시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월 2일에 조별 멘토링을 통해 제안 구체화를 지원하고 제안 발표대회, 성과 공유를 통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하면서 경험한 저의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의 해답이라는 점입니다. 공단이 진정한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소통이 필수적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국토안전관리원 행기란 청년 옴부즈만에 참여하며 본 활동이 한 사람이 그리운 현 시대의 돌파구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 중심 프로그램의 성격이 코로나 상황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부분 또한 많습니다. 그럼에도 본 프로그램의 에너지로 인해 앞으로의 활동을 보다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칼리스 청년 옴부즈만 활동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 공공 영역의 기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은 기관과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 지원도 없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관에서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노력, 기부, 그리고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는 기관이 제공하는 그 틀 안에서의 제안 과제가 아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과제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기관이나 각 분야별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옴부즈만 네트워크 활동은 이러한 기관과 분야 그리고 지역을 잇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영진 코디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담당 코디 이영진입니다. 오늘 발표는 프로그램 진행 현황과 청년 옴부즈만들이 발굴해낸 주요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개인데요. 처음에 소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본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혁신을 논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부패, 지역 혁신, 취약계층, 국민 권익을 위한 청년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계련은 공공 문제에 관심이 있고 행정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 공공기관과 협력해 왔는데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의식을 나누고 그들만의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다수의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이제는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이 행계련만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보다 나은 권익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권익위원회와는 올해에도 인연이 되어 프로그램 후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청년 옴부즈만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이어나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진행 경과인데요. 2번의 사전 교육과 4번의 현장 교육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위촉식 화면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참여자 전원이 화면을 켜고 잠깐이나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촉식 이후에는 옴부즈만 활동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옴부즈만 활동 경험이 있는 행계련 영포럼 코디들이 자체적으로 정책 제안 방법과 제안 예시, 자료조사 방법 내용을 담은 교육교재와 영상을 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디들이 자체적으로 참여자의 눈높이에서 옴부즈만 분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효과적인 제안 방법같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낼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심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차례 교육 이후에 팀별로 1차 제안서를 받았고 이 제안서를 전문가분들이 보시고 좀 더 보완할 부분, 발전 가능한 부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 옴부즈만 분들에게 제안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의 첫걸음을 권익위원회와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날 교육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 해결 사례들, 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시는 영상처럼 적극적으로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교육이 한층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번째 현장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했습니다. 개인정보 개념과 분쟁 조정 제도나 정보 통합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교육을 들었고 같은 날에 수정된 제안서를 토대로 대면으로 2차 피드백도 진행이 됩니다. 3번째 현장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 체험과 시설 점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좀 더 동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청년 옴부즈만 분들이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분야에서 그런지 집중도가 상당했었습니다. 4번째이자 마지막 현장 교육은 아남생활이라는 청년 주거 공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직접 오셔서 청년 주거복지와 관련된 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남생활 운영기관인 아이보키 담당자분께서도 건물 투어와 함께 청년 주거 공간의 필요성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해 주셨습니다. 앞서 진행된 2차례 이론 교육과 4번의 현장 교육을 통해 얻은 제안 방법,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의 시각이 반영된 총 5개의 제안들이 발굴되었고 이 제안들을 공유하는 제안 발표회가 바로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제안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은 크게 디지털 격차 해소, 국민 안전,
청년 네트워크,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청년의 눈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배움의 필요성과 교육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해주셨고, 현재 흩어져 있는 안전신고 플랫폼들의 중복된 기능을 지적하고 사용자 중심, 그리고 통합된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소외 문제, 부속품화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만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와 요즘 시공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타운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청년 일자리 관련 고용 실태와 일자리 사업의 현황 조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에서 더 나아가 주거복지와 관련된 제안도 있었는데요. 청년의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급 기준을 보시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청년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직접 고민하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옴부즈만 분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 모두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을 위하고 공익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분야에 대해 얘기해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 옴부즈만 지역 네트워크는 우리 청년들이 연결과 연대를 통해서 이처럼 문제의식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년은 청년이기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려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청년 옴부즈만 분들도 이런 열정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시각으로 국민 권익과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려고 그간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청년 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본 프로그램처럼 청년들이 공공 문제에 대해 교육받는 기회와 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발견한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제안하고 옮길 수 있도록 청년 옴부즈만과 같은 기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들이 더 많아져서 청년들이 보다 풍부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제안 참여 역량을 축적해낸다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그들 앞에 주어졌을 때 전보다 한층 준비되고 능숙한 모습으로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저희 영포럼 코디네이터로 활동해 주셨던 청년 코디네이터들이 그간의 프로그램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소개와 발표 자료만으로도 상당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그간의 이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대학과 협업하는 그런 수업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연계해 주셨고 노력해 주셨던 분들을 보셨습니다. 예. 첫 번째로 박준영 국토안전관리원 디지털혁신추진단 부장님께서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민간학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 영역과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국토안전관리원 디지털혁신추진단 박준영 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개혁 시민연합과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약 3년 정도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저희 기관 업무 특성상 이제 뭐 다른 기관에 대비해서 좀 다른 국민들과 좀 친숙하지도 않고 저희 업무 자체가 안전 쪽에 관련된 업무라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한전이나 뭐 이런 LH 이런 쪽보다는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는 않아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좀 저희도 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뭐 이런 혁신이나 뭐 아이디어, 그다음에 성과 같은 게 좀 저희가 좀 국민들과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실제 저희 내부 중심의 그 인식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나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소개받았던 게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기관 자체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저희 이런 업무에 학생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진짜로 저희가 뭐 좀 만족할 수 있는 좀 성과 개선에 도움도 되고, 뭐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좀 멘토링도 하면서 조금 학생들한테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게, 이제 학생들도 좀 많이 흥미를 느껴야 될 수도 있고, 학생들도 좀 시간을 이제 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좀 이런 좀 보람이나 좀 인센티브도 좀 있어야겠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접하기 힘든 대형 시설물 안전진단 현장, 저희는 이제 그 업무가 이제 주 업무다 보니까 뭐 교량, 터널, 댐, 상수도 이런 굉장히 큰 대규모 시설물 현장을 좀 저희가 이제 이런 체험 현장으로 제공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먼저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는 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좀 생각하면서 멘토링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물론 이제 뭐 1, 2학년들도 있었지만 좀 취준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공공기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자기 진로나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누가 좀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도 좀 필요할 텐데, 저희가 멘토링 하면서 이제 사실 뭐 꼭 기관 소개에만 좀 그치지 않고 뭐 이런 채용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 정도로 많이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좀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저희 기관 주 업무인 토목 건축 외에 뭐 행정 뭐 여러 가지 뭐 감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4기까지 뭐 물론 이제 칼리스는 1기지만 이제 시설안전공단부터 해서 하면 지금 4기까지 운영을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사실 좀 더 플랫폼이 조금 이제 예전과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시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관에서는 다 요즘 메타버스부터 해서 이런 비대면 같은 거를 많이 지금 이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뭐 메타버스나 이런 여러 가지 비대면 플랫폼을 좀 개선하는 과정에 좀 학생들이나 이런 대국민 이런 프로그램에 좀 활용을 하면은 뭐 실제적으로 좀 시행착오에도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학생들이 뭐 지역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뭐 빠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현장이 뭐 수도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한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계속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런 뭐 실제 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학생들도 좀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수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쪽에서도 이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권익이나 뭐 이런 행안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이런 정부 부처에서 좀 사실 좀 이런 가이드 같은 거나 이런 제도화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다양한 분야의 좀 기관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좀 뿌리가 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 극복도 좀 중요하지만
이제 기간이 계속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5기, 6기, 7기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사실 뭐 그 담당자만의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나 뭐 이런 권익위, 기재부, 뭐 행안부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뭐 사실 좀 어느 정도 처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지고 좀 정착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이런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또 발생돼서 또 자연스럽게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정부 부처의 이런 혁신이나 이런 뭐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일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제안하고 정책 참여하는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으로 시작됐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 행정학과 배희명 교수님께서 저희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상임집행위원장님 맡고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또 이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서 학계와 학교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인명입니다. 오늘 그 네 분의 발표를 듣고 뭐 행계련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또 그 참여해 주신 영포럼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사무처에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그 일원이 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너무나 잘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잘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그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영포럼 저기 행계련의 회원들이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그 청년 여러분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 뭐 많은 곳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더욱더 개발을 하고요. 또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기성세대로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정책들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이게 현실 속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뭐 행계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뭐 맨파워가 뭐 막강하니까 그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제안되는 여러 그 정책들을 조금 더 다듬는데 더 그 기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멘토링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 모든 활동들의 성과가 더욱더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확산을 위해서 과연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참여해 왔던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선배, 그러니까 오늘 코디네이터들을 비롯한 많은 선배들의 어떤 활동도 더 그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해왔던 그러한 활동들의 노하우, 그리고 경험 그리고 보람, 뭐 이걸 해오시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람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모아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 행계련을 비롯해서 좀 서포트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뭐 매뉴얼은 뭐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그 의견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느꼈던 어떤 보람들을 보고,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그 대학교와의 연계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 이제 그 꼭 학교에 그 어떤 수업과의 연계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뭐 이제 그 학과별로 소학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소학회 등과의 연계를 한 것도 또 그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종합적으로 뭐 저는 이 한마디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한 LH토지주택연구원의 균형발전 글로벌 연구실장님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성장환입니다. 오늘 네 분 제가 발표 들었고요. 뭐 네 분 다 참 내용도 좋았지만 발표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분발해야겠다는 오히려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대면이 참 발표력을 더 높이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들이 최근에 뭐 다들 우리 지구촌이 다 겪고 있다시피 2년 동안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활에 변화를 주고 또 대학 생활도 많이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지난 2년 동안이었는데 큰 돌파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취지가 대학에서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잘 강의도 하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간이 또는 거버먼트 관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행정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바로 가서 느낄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상 비대면으로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진행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같이 견학을 가거나 실습을 가거나 현장을 방문할 때도 뭐 좁은 버스도 타야 되고 또 감염 우려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또 바꾸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 과거보다 오히려 경로의 다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멤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다변화되었고 그다음에 그걸 교류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도 상당히 경로가 다변화되어 있었고 또 그 결과들을 서로 전파하고 또 이걸 공유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경로들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면을 중시하던 그런 시대에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고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것 같이 참 와야 되는데 막상 오더라도 이 우리의 큰 경험들은 아마 그대로 향유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특히 청년 세대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미래의 주역들로 갔을 때는 모든 자기들의 그 교육과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접목하고 전파하는 데는 크게 큰 혁신이 나타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 오늘 발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부분도 LH지만 뭐 주거복지라든지 아니면 뒤에 구현되는 이런 현장들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연령 계층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의사결정의 단계에 참여하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사실 주거복지도 그 부분을 이제 니즈라든지 어떤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사실 공급자 쪽에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혁신적인 그런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도 아까 그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LH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그런 의견들이 큰 생각지 못한 그런 우리 기성 종사자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이제 아마 아이디어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걸 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사실 요것들은 각 분야에서 아주 조그만 기관들이고 조그만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우리 청년 옴부즈만을 비롯해서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앞으로 민과 관과 학계가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의 장, 그다음에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정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그렇게 매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실현된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들을 잘 공유하고 전파한다면은 또 다음 내년, 후내년 또 이런 코비드가 끝났을 때는 또 더욱더 큰 기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선발을 정말 잘하시는 분만 이렇게 선발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들 요새 청년들이 이렇게 다 잘하는지 아유 우리 기성세대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이런 위기감도 느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성장환 실장님께서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정책협의회 공동의장도 함께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오랜 동안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에서 그리고 참여예산 분야에서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계속 꾸려오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연아 사무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청년들이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건 전체적인 사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민들이 뭔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조금 그 한정된 기관들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민관 협치라고 하는 그 뭐 협치, 민관, 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그 OGP 글로벌 서밋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열린 정부에 대한 문제잖아요. 열린 정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전이 협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셨던 다양한 경험들이 사실은 정부의 투명성 또는 공개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일단은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많은 분야에 다양한 계층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사자로서의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청년들에게 혁신을 강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꼭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한 명의 시민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의견들을 모아나가서 새롭게
내 주변의 사회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것인가,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 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뭔가 제안을 한다 하면 굉장히 혁신적이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청년들이 다양한 제안을 할 때 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그러고 계시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지 코디네이터님께서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참여를 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자체만으로도 내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족도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내 참여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을 때 정책 참여의 만족도가 굉장히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제안들을 받았을 때 지금 활동하시는 많은 코디네이터 분들도 계시고 행계련의 활동가 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수용이나 변화의 모습과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참여자들과 아니면 참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나의 제안이, 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고, 아,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나 참여 동기부여가 훨씬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모든 민관협치와 참여를 하게 되는 데는 참여를 하는 사람의 동기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관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OGP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민의의 다양한 제안들이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과정이고 그것들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과정인 건데요. 이제 관이 그 태도를 열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지금 OGP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분들이 참여하셨던 다양한 청년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안들을 받고 수용하겠다고 하는 자세들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참여자와 기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런 만큼 이 과정이 하나의 모델로 되어서 이 기관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가 이렇게 변화들을 이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꼭 기록에 남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지역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살짝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큰 건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간의 다양한 제도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의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런데 너희 지역은 어떨까?라고 하는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하면 좋은 제도들이 나만 누리고 있는 내 지역에서만 있는 다양한 좋은 제도들과 정책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청년들이 다시 한번 또 아이디어로 모아서 제안을 해주는 기회를
행계련과 다양한 청년들이 네, 또 만들어가는 기회들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죠. 민간에 참여에 있어서 민간 주도성 제고를 하기 위한 민간의 서로의 어떤 운영 원리나 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존중,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최하나 처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정되어 있는 패널 토론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말씀을 주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실까요? 아니면 발표자 중에서도 오늘 더 말씀을 주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없으실까요? 네. 치열하게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그간에 해왔던 청년 옴부즈만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소수이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아주 많은 행계련의 회원분들, 아주 많은 행계련의 영포럼 회원분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분들, 그리고 저희 단체의 전문가분들,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종사자분들, 그리고 중앙부처 관련 기관의 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OGP 분과위에 제안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세계의 모든 각 정부와 민간에게 이런 한국의 청년 옴부즈만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청년들이 정책에 더욱더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학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더 세계로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향후에 아마도 채팅방에서 각 세계에서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들은 그때 채팅방에서 다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우리 이 프로그램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 줌의 제안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시지 못합니다만은 다시 또 채팅방에서 이 이후의 활동이나 혹은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들을 올려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행계련 서영복 공동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도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과 함께 쫓아다녔는데 네 분 코디분들이 정리를 정말 잘해주셔서 그러는지 활동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과도 경험도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배명 교수 말씀처럼 더할 나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정한 박사님 말씀처럼 내분 코디의 정리 실적,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말이 기록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분식된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잘 정리하면 그 경험도 축적이 되고 자료도 축적이 될 뿐만 아니고 의미를 되새겨서 앞으로 지난 5년간을 돌이켜서 새로운 5년을 기약할 수 있는 어떤 체크 포인트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정리해 준 분들께 로에 인해서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최은하 처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숙제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주신 그 박수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코디분들 그리고 행계련 관계자분들, 회원분들 그리고 그 공공기관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의 열린 정부를 향한 롱롱웨이 장정을 향한 우리 나름의 첫 걸음, 두 번째 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총장님, 박수영 사무총장님 한 말씀 더 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모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요.
저는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활짝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프로그램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